그럼 그 해산이라는 지역에 가서 그 집에 가니까 우리 마누라는 없다라고 한 거예요? 장사한다고 갔는데 나도 모르겠다 하면서 아무것도 몰라. 그러니까 나는 지금 거기 가서 싸우지도 못하고 남의 땅에 가서 남의 지역에 가서 뭐라고 뒤집어 엎어요 내가. 그래서 이제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그래서 뭐 여인숙에 있으면서 돈도 다 떨어지고 집에도 못 가고 내가 엄마 돈 언니 돈 다 날려버리고 이게 얼마나 참담한 심정인지 내가 알지. 죽는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도 아니고 아니죠. 이렇게 머리가 까매지더라고요. 새하얘지더라고요. 이제 내가 없으면 분명 그 장사꾼들이 엄마한테 이제 뭔가 해코지 할 텐데 이것을 내가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 중국 가서 돈 벌어서 보내줘야 되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 중국을 어떻게 가는지 어떻게 알아 본인이? 그 북쪽에 올라와서도 경계심이 서가지고 이렇게 대화를 잘 안 하고 왜냐하면 아래쪽 사람하고 위쪽 사람들은 억양도 다르고 아래쪽 사람들은 북쪽 사람들은 많이 무서워해요. 두려워해요. 나는 무서웠어요 그때 당시는. 근데 말투 때문에 그러는 거죠. 사람이 나쁜 건 아닌데. 말투가 그러니까 좀 그쵸. 잡아먹으러 맞아요. 막 이렇게 이기겠다는 승부욕도 너무 강하고 하니까 내가 져주는 게 낫지라는 생각에 그래서 뭐 갈 데가 시장밖에 없으니까 없죠. 사람을 찾으러 가니까 이렇게 남쪽 사람들은 대화를 안 해도 이렇게 입은 것만 보면 딱 느낌이 와요. 외지인. 그러니까 타깃이야. 한 여자가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자가 시장에서 계속 날 반 것 같아요. 제가 강한 보니까 그 해산이나 무산 쪽에 보면 외지인이 들어왔을 때 인신매매를 하거나 뭔가 이렇게 중국으로 보내야 될 사람을 물색할 때 외지인을 타겟팅으로 하더라고요. 외지인. 그러니까 내가 타겟된 거예요. 네, 왜냐하면 얘가 여기서 없어져도 찾을 사람이 없는 거야. 근데 해산에서 그 지역 사람을 보내면 찾는 거야. 그치. 응. 그 여자가 다가오기 시작했죠. 사기꾼이고 뭐고 떠나서 막 속을 얘기하고 싶은 사람이 필요됐던 거예요. 그 여자가 얘기하는 게 너 집 어디냐? 평성에서 왔다. 상황이 이렇게 됐다 얘기를 쭉 하고 안 될 것 같으니까 너 중국 안 갈래? 이렇게 됐죠. 네, 그래서요. 아무 생각 없이 나도 이렇게 돈 찾을 길은 막막하다. 안 될 것 같다. 얼마나 더 순진하나 봐요. 우리 엄마 아빠한테 돈 보내줘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중국 가면 얼마든지 보내줄 수 있어. 그러니까 좋은 말만 하잖아. 네. 나는 접해보지 않았지만 상대방은 항상 좋은 말만 해. 중국 가면 이렇게 식당 가서 이렇게 돈 벌어가지고 지금 여자들이 집에다 돈 보내고. 그래서 그 계기를 통해서 이제 그 여성분의 집에 좀 있다가 중국 온 거죠. 아휴. 근데 계기가 심경이 왔었다고 하잖아요. 북한에서 이렇게. 이런 심경의 변화가 아니면 자기 주장이 강하고 고집이 강한 사람들은 한 번 이렇게 머리가 덜기가 힘들거든요. 그렇죠. 함부로 이렇게 변하지 않잖아요. 근데 그런 심경들이 나를 압박하고 정신적으로 압박하고 환경적으로 압박하니까. 그렇죠. 그때 당시에 내가 겪었던 상황, 내 주변에서 일어났던 일,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사건적인 요소, 주변 환경이 압박을 하면서 그 어느 순간 그렇게 몰아가는 거죠. 그렇죠. 어쩔 수 없는 상황까지. 몰아간 거죠. 그 진퇴양난이라고 죽지는 못하겠다. 살아서 어떻게나 뭐 걸어서라도 보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 그래서 중국으로 넘어온 거죠. 넘어왔죠. 그럼 우리 박시경 씨는 중국에서 좀 있다가 한국으로 몇 년도, 몇 월, 며칠에 대한민국에 오게 됩니까? 돌아오고 돌아와서 뭐 10년도에 한국으로 왔죠. 한국을 택했죠. 그러면 한국으로 올 때 뭐 몽골이었어요? 태국이었어요? 태국으로 해서. 태국으로? 태국에 들어오면서 그 확정적으로 뭔가 이제는 나에게 자유로운 신분이 주어질 것이다 라고 평온하게 느꼈던 순간이 있나요? 늦죠. 언제였어요? 사실 제가 중국에서 잠깐 중국에 있을 때 제가 그 얘기를 드릴 텐데 식당 일을 했어요. 조선족 식당에서 이렇게 일을 했는데 북한에서 온 애니까 이렇게 중국도 딱 일할 때 보면 이렇게 북한 애들 티가 나요. 그래서 이렇게 서빙에 안 내보내요. 반찬 안 하고 이렇게 도와준 일하고 설거지 시키고 청소 시키고 막 주방에서 아무리 바빠도 저를 안 내보내요. 친구 들어가고 이러면 안 되니까. 거기서 많이 일을 했는데 그 사장 와이프가 저랑 동갑이었어요 그때. 너무 딱딱딱거리면서 막 이렇게 일을 시키는데 같은 또래인데도 이거 일 시킬 때는 그냥 뭐 완전히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이 또 북한 여자에게 불법 체류자잖아요. 그런 거에 대한 이게 인식이 있으니까 얘는 어디 못 가고 싫은 소리 해도 그냥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내보내야 된다는 걸 다 알아요 이제는.
내가 반항하면 그 신고하고 얘한테 안 좋은 거를 또 서로가 상호가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참으면서 일을 하자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게다가 거기다 그 식당에서 일하는 사람들 밥까지 해주라고 하니까 북한에서 돈 버는 데만 신경 쓰다가 누군가를 이렇게 막 해주고 하는 게 지치는 거예요, 제가. 예, 육체적으로. 그러다가 어떤 일이 있게 됩니까? 그러다가 그 사장 와이프랑 좀 싸웠는데 그래도 뭐 그나마 돈 차이가 나한테 주는 돈이 젊은 사람들은 없어요, 중국에. 거의 식당을 하는 게 중국에는 식당을 하는 여성들이 없어요. 다 한국 오든지 남방으로 가든지 하는데 젊은 여자가 없으니까 다 5, 60대 여성들 쓰잖아요, 이모들. 그 이모들한테는 한 3,000원씩 주면서 우리 시경 씨는요? 나한테는 그냥 1,100, 1,200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제일 하기 싫은 게 있잖아요. 그 직원들 밥 해주는 거예요. 그렇다고 식당에서 내가 다른 일 하라고 밥만 해주는 것도 아닌데 핸드폰이 없었어요, 내가. 그러다 점점 모아가지고 핸드폰을 하나 개통을 했죠. 그 신분증이 있어야 핸드폰 개통이 될 거잖아요. 근데 없었으니까 1년 만에 마침 그 그래도 사장 와이프가 1년 동안 그 싸우면서도 있으니까 꼭 참고 있으니까 이게 스타일이 참다 이렇게 폭발하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제가. 개통 하나 해주더라고요. 그 다음부터 한 3개월 지나서 인터넷이 뭔지 배우고 이러다가 거기서 이제 내가 식당에 오는 한 조선 쪽 남성분을 알게 된 거예요. 감자전 갖다 주라 해서 갖다 주더니 마주쳐가지고 그 사람이 야 이렇게 중국말 나한테 시키잖아요. 근데 중국말이 좀 사성이 불편하잖아요. 그러니까 야, 너 북한에서 왔지 이렇게 된 거지. 딱 보면 우리도 사실 중국어 하는 거 보면 조선족인지 아닌지를 판가름할 수 있는 거죠. 억양에서는 그냥 딱 티가 나고 스발라 이러거든요. 그래서 뭐지? 원래 츠팔라 이러는데 네. 있어 디테일이. 근데 내가 근데 어떻게 제가 북한에서 왔다는 거 알아요? 그러니까 야 딱 보면 모르냐? 이쪽에 젊은 애들 이런 데서 일하는 애들 없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요? 그래서 근데 넌 왜 한국 못 가고 아직도 여기서 이렇게 일하느냐? 그래서 참 착한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길을 몰라서 못 간다. 나도 인터넷이 인제야 접하고 이게 사장네 쪽도 인터넷 접할 수 있는 길을 안 준 것 같아. 이게 완전 싸구려 인력이잖아요. 바보지 바보. 내가 바보죠. 내가 알기로는 내 친구 애가 거기 간 북한 여성분을 사귀었는데 쥐뜨고 좋은 거 받아서 살더라. 어허? 응. 그래서? 게다가 TV도 보니까 뭘 많이 나오던데 이만갑 하고 또 모란봉 클럽 있고 뭘 또 많이 나오는 것 같던데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만갑이 뭐냐 물어봤어요. 이만갑이 뭐냐? 그러더니 자기가 이렇게 툭툭툭 이렇게 핸드폰으로 이렇게 뭐 이렇게 찾더니 이거 봐라 하면서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보는 순간 어땠어요? 보는 순간 내가 들었던 거와는 상상이잖아요. 아 여자들이 다 예쁜 거야. 난 구질구질하게 찌질해가지고 그냥 진짜 막 이렇게 바싹 말라가지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막 이렇게 이러는데 얘네들은 그때는 의심병이 많아서 이렇게 사기를 많이 당하다 나니까 네. 의심병이 많았어요.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아 지금 상황을 보니까. 이게 잘 믿질 않았어 누구를. 보여주는 것도 안 믿었어요. 이게 현실이나 뭔가 북한에서 얘기해주는 거좀 뭐 보여주기 위한 어떤 수단이 아니냐. 계속 돌려봤어요. 돌려보고 다른 채널 안 봤어. 볼 줄도 모르니까 그것만 계속 본 거예요. 봤는데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하나하나가 거짓말이라는 생각이 안 들더라고요. 그렇죠. 북한에서 살았던 사람은 들어보면 알죠. 느낌상. 알죠. 아 얘네들 진짜 실질적으로 행복해 보이는구나. 참 생기발랄하고 지금 나와의 모습을 비교해보니까 나는 내가 지금 무슨 인생을 사냐라는 그런 게 오고 있었죠. 국적도 없이 신분증도 없이 떳떳하게 막 나가서 막 이렇게 막 자기 방송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니까 야 내가 얘네들보다 뭘 못해서 내가 그쵸. 내 인생을 이렇게 갉아먹으면 사냐. 가야지. 가자. 오케이. 그래서 그다음부터 연결고리 지을 수 있는 사람이 없잖아요. 아유. 이 사장 부부는 저를 허군데 놔주면 되나? 안 놔주지. 1,000원짜리 싸구려 인력인데. 싸구려 인력인데 일도 잘하지. 어떻게 하든 뭐 식당에서 부려야지. 그때 상황에 그 식당에서 밥 해 먹는 방법을 알아가지고 나중에는 또 뭐 대한민국에 가서도 내 혼자 밥 해 먹을 수 있는 뭐 어떤 이런 도움은 있었지만 이건 내 길이 아니다. 이거 아니다. 해가지고 시간 낭비한다. 해가지고 그 사람밖에 아는 사람이 없잖아요. 네. 이름이 안성남이었어. 난 이 유튜브 채널을 봐서 그분이 나를 찾았으면 좋겠어. 네. 그분이 한국에 와서 이렇게 일하는 분이에요. 지금 어디 계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찾았죠. 찾아가지고 그때 알려주면서 제가 영쾌도 그분 전화번호를 달라고 했어요. 네. 그다음 무슨 생각이 어떻게 해서나 이 사람을 통해서라도 그 우리 북한에 있는 그 사람 그 여자친구인지 뭔지 잡아야겠다. 네. 그래서 얘기했죠.
한국에만 들어가면 어떻게 해서나 사례를 드릴 테니까 들어갈 수 있는 통로 좀 열어달라. 아, 이게 진짜 길을 몰라서 중국을 헤매는 탈북민들이 많구나. 많아요. 정말 많아요. 그래서- 그리고 무서워서 자기를 내보치지 못하니까 연결할 수 있는 거리가 없는 거예요. 나는 1년 6개월 만에 그 통로를 찾았다는 것만 해도 나한테는 큰 행운이죠. 그쵸. 탈의는 안 해줘도 노력은 해보겠다. 근데 장담은 못하겠다라고 하니까 막 손을 붙어잡고 확고하게 도와달라. 그래서요. 큰 사례하겠다. 그분이 들어왔어요. 한국에 뭐 언제 들어간대요, 일하래. 근데 결혼하래 나갔다고 하시더라고요. 결혼하고 이렇게 들어가야 된대요. 그래서 들어가서 뭐 비자도 하고 좀 시간이 걸리니까 네. 좀 기다려라. 해서 그 오빠니 기다리다가 연락을 받게 그 되는 오빠가 거예요. 네. 들어와서 운 좋게도 연락이 된 거예요. 그 여성분이랑. 네, 북한 그 여성분. 여성분이랑. 친구 산다는 분. 그래서요. 그 여성분이 평택에 산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때 하니까. 그 다음부터는 계속 속으로 막 네. 잠도 못 자고 막 얼마나 오고 싶었을까. 막 일도 손에 안 잡히고 그죠? 그때부터는 뭐 사장 와이프가 뭐라 해도 하나도 안 들리고 일 못한다고 뭐라 구박해도 그러려니 하고 나는 한국 가야 된다. 가야 빨리 된다. 깼네. 그렇게 해서 그 길을 따라 이렇게 온 거예요. 왔죠. 와가지고 참 그때 얘기하면 지금도 내 인생에 이런 길이 있었구나. 사실 그때는 내가 왜 탈북을 했지? 내가 뭐 이게 뭐 그 어머니가 나한테 얘기했던 거랑 너무 판이한 나의 인생이잖아. 내가 이러자고 탈북한 건 아닌데. 그쵸. 근데 뭐 이게 다 과정인지는 뭔지는 내가 살아보지 못해서 모르겠지만 어쨌든 너무 힘들었다. 중국에서는. 중국에서는 당연히 힘들죠. 신분을 숨겨가지고. 근데 다 힘들 것 같아. 다 중국에서는 힘들죠. 우리 북한 여성들이 진짜 힘들면 빨리 길을 찾아서 다른 거짓 쓰지 말고 빨리 한국행을 택해서 자기만의 삶을 살아야 된다. 그쵸? 그래도 1년 6개월 만에 빨리 해가지고 여기까지 이렇게 들어왔네요, 한국까지. 그래서 어느 요정이 이제 뭐 태국 거치고 뭘 거치고 뭐 이렇게 하다 나니까 거의 시간 낭비가 한 2년 남아낸 것 같아요. 아유, 저도 길에서 그냥 로상에서 한 거의 10개월을 가까이 우리 아마 있었는데. 오면서 한 살 더 먹는 것 같아요. 그쵸? 그렇죠. 내가 중국에서 삶을 어떻게 이렇게 막 되새기긴 싫지만 그러니까 내가 북한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이런 길을 가야 된다는 그런 요정들 있잖아요. 내 인생의 요정이. 내가 나한테 너무 이렇게 막 불쌍한 거예요. 나 왜 이렇게 힘든 길을 가는 거지? 솔직히 한국에 와서도 이렇게 직장 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뭔가 이렇게 혼자서 헤쳐나가는 모든 삶이 어쨌든 북한에서 태어나서 부모를 떠나서 이렇게 혼자만의 길을 가는 이런 게 나한테는 너무 아픈 거예요. 아프죠. 우리 북한 여성들이 여기 와서도 생기발랄하게 막 이렇게 긍정적으로 사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진짜 그 긍정적인 마인드가 좋아서 그 친구들이랑 어울리면서 공정을 이렇게 전수받으면서 이렇게까지 여기까지 오게 되지만 아직 우리 이렇게 북한하고 남한에 대한 이렇게 편견을 못 버리시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개인적으로 연결고리가 질 네. 때마다 진짜 북한에서 태어난 게 내 죄가 아니잖아요. 아니죠. 부모를 선택할 수 없고 나라를 선택할 수 없었는데 그냥 태어나고 보니까 그 땅이었는데 그게 너무너무 억울했습니다. 근데 한편으로 생각하면 대한민국에서 태어나는 것 자체가 태어나는 순간 대한민국 국민이면 전 세계 5%에서 상위 클래스에서 출발을 한대요. 북한에서 태어났는데 한국에 왔다는 것만 해도 행운이다라고 생각을 그쵸. 합니다. 한국에 와서도 북한에서 우리가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까지 가가지고 어떤 자기 개발을 해보겠다고 최선을 다해서 거기까지 갔던 거잖아요. 갔다가 전환점에 와가지고 여기까지 와서 뭐 정신적으로 이렇게 자기의 어떤 이렇게 멘탈 하나하나를 이렇게 수양해가는 과정. 정신 승리를 해가는 거죠. 정신 승리를 해가는 것 같아요. 그쵸? 네, 태국에 들어왔을 때, 야, 한국에 가면 우리 이렇게 하고 집 준다더라, 뭐 어떻게 한다더라, 정착금은 얼마 준다더라, 집은 어떻게 배정받는다더라, 거기 앉아서 수많은 이야기를 하잖아요. 사실 저도 거기서부터 정보를 조금 듣기 시작했거든요. 거기서부터요? 그럼 시경 씨는 어디서 들었어요? 나는 그 중국에서 삶이 피폐하니까 벗어나야 된다는 생각만 있어서 벗어난 다음에는 그냥 다른 생각은 없었어요. 별로 없었어요? 네. 그리고 저랑 같이 생활했던 이제 친구들이 이렇게 유튜브를 보게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사람들하고 막 이렇게 접점하고 이런 스타일이 아니었어요. 20대는 원래 그렇게 많이 대화를 안 합니다. 그러면 한국 쫙 들어와서 인천공항까지 딱 들어오잖아요. 인천공항 들어오면서 느낌이나 이런 게 있었을 것 같아요. 완전 다른 세계잖아요. 근데 느낌은 아늑하고 이렇게 이제 내가 살 것 같구나 하는 느낌. 그때부터는 또 걱정도 많았어요. 이제 내가 어떻게 살까? 30대를 지나서 왔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20대에 왔으면 막 뭘 모르고 막 짤랑짤랑 올 텐데 이게
좀 30대 좀 지났으니까 또 40대 지난 분들은 또 내가 나이 먹어서 이제 뭘 하지? 이런 걱정을 하고 30대 지나서 한 분들 난 나이 먹었는데 이제부터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네. 그런 생각하듯이 이제부터 뭘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될까? 그런 걱정. 저는 그 고생이 고생이라 생각 안 했어요. 예, 왜냐면 중국 땅에서 고생이 너무 힘들어서 그렇게 가는 게 고생이 아니고 막 솔직히 마음은 편했어요. 막 그 길이 아닌 길을 찾아가면서 막 그 나무에 부딪히고 뭐 이래도 비 쫄떡 맞아도 이거 고생도 아니지. 진짜 내가 살러 가는 길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하나도 이런 건 없고 일단 인천공항에 딱 내리니까 안옥하고 뭔가 이렇게 단계가 풀어진 느낌이고 저는 좀 이성적이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그냥 그렇구나. 평온한 느낌. 그냥 그렇구나. 대신 뭐냐? 네. 제가 드라마로 보던 이제 자본주의 경제나 이런 거 있잖아요. 네. 나한테는 내 인생에는 그 펼쳐진 모든 이 세계가 드라마인 거예요. 야, 이게 지금 내가 진짜 이게 뭐 영화에서 보던 그런 지역에 진짜 내가 오긴 왔나? 꿈 같은 거예요. 진짜 내가 이런 데까지 이렇게 왔다는 게 이게 진짜 뭐 이게 진짜 그런 사회나 꿈이냐 생시냐? 이렇게 현실에 대한 이렇게 받아들여서 막 이렇게 속에서 부글부글 이게 없는 거예요. 꿈인지 생시인지. 그 모든 게 꿈만 같이 느껴지죠. 그 어머니들이 그러잖아요. 야, 이게 꿈이야, 생시야. 이 꿈 아니지? 이러면서 들어오죠. 그리고 저는 대접받는 느낌이었어요. 나를 대접받는 느낌, 존중받는 느낌. 여기 이쪽으로 오세요. 이쪽으로 앉으세요. 의사 선생님들도. 해보세요. 뭐 이렇게 해보세요. 하는 게 따라 하는 게 이렇게 애들한테 친절 이렇게 하세요. 이게 이렇게 존중받는 느낌. 그런 느낌을 못 느끼다가 이렇게 나를 어떻게 해주는 게 그때부터 이렇게 안정감을 느끼고 그때부터 사람 마음을 열기 시작해서 소통하기 위해서 다가가기도 하고 참 친절하다. 친절은 진짜 백인 것 같다 이 맞죠. 나라.